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그간의 G2의 무역 전장이 상당히 투자 심리를 압박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두 패권 국가의 해빙 모드가 전 세계 증시에 상승 기대감을 한껏 실어주고 있는데요. 이번 22일에서 23일에는 두 달여 만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예정되어 있죠. 다만 이 협상이 결렬되면서 투자 심리를 압박했었던 이력이 또 역시 있기 때문에 섣부른 매수는 금지입니다. 이번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꼼꼼한 전략을 마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 주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정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0.23% 오르면서 2253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관이 152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388억 원 정도 매도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1% 넘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6% 오르면서 777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수급 동향 함께 보셔야겠죠. 현재 코스닥에서는요 외국인이 반대로 사들이고 있는데요. 300억 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은 204억 원, 기관은 51억 원 정도 매도 중입니다. 최근 국내 시장에서는요 특징 섹터를 위주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요 0.16% 내리면서 7,375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S&P 500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는요 0.1% 내리면서 2,855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입니다. 최근에 달러는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소폭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0.41% 내리면서 95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골드는 지금 현재 또 오르고 있습니다. 강달러에 의해서 저가 매수세가 현재 들어오고 있는데요. 골드는 0.49% 오르면서 1196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은요 0.24% 오르면서 65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 2700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저희가 어제장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요 1.11% 오르면서 2698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역시 항생지수도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항생지수는 1.41% 오르면서 27,598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기준이고요. 업비트 기준의 시세를 알려드립니다. 현재 대부분의 코인들이 모두 강보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0.15% 오르면서 720만 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다른 코인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코인들도 역시 모두 강보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스텔라르논이 1.63% 강세인 부분이 특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순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5위로 소개를 드렸던 온톨로지라는 코인이 현재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비트코인과 현재 거래량이 별로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3위에는 이오스, 4위에는 에이다, 5위에는 리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시세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영 캐스터와 함께 각종 이슈들 체크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최혜원입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 두 가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도 나와 있는지 함께 체크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트럼프가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를 재차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달러에도 당연히 변화가 생겼겠죠.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 이슈 분석까지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이 이란 석유 수출 제재 전에 이 SPR을 전격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외신입니다. 마켓워치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요. Dollar slides as Trump talks Fed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트럼프가 패드에 대해서 무언가를 언급하고 난 다음에 달러가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마켓워치에서는요,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미국 달러 가치가 하락세를 보인 반면 유로화 가치는 강세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가치 수준을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5.85로 0.30% 하락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기사 한 줄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이전에 이 패드의 통화 기조 정책에 대해서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달러는 또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조금 이따가 이슈 분석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글로벌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요. Sale of 11 million barrel from US SPR by December may cushion Iran sanctions impact.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12월까지 1,100만 배럴의 SPR 매각으로 그러니까 이란 이 제재에 관해서 조금 이 영향을 최소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P글로벌에서는요, 미국 정부가 이란의 석유 수출을 겨냥한 제재를 앞두고 SPR 방출에 나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만큼 방출하게 될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1,100만 배럴 SPR을 팔 것이고 에너지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이 미국이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가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지금부터 이슈 분석 이어집니다. 네,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요일장을 함께 해주시는 이현민 멘토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인사 나눠볼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함께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달러 인덱스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락하고 있는 세부적인 요인을 저희가 함께 좀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또 달러 같은 경우에는 연동되어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각종 상품들에 대해서 또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전반적으로 달러 인덱스의 영향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면은 일단 가장 밀접한 일단 통화 종목이 일단 좀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단 해외 선물은 많은 종목들이 일단은 달러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제 움직임 변동성을 많이 보여지는데요. 일단 달러 인덱스, 일단 종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 미국과 무역 갈등 자체가 달러 강세 요인으로 일단 작용을 하였었습니다. 관세를 둘러싸 일단은 힘겨루기 과정에서 일단 미국의 경제 지표가 중국 등 다른 나라 국가들보다도 일단 월등히 웃돌면서 일단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전일의 경우에는 일단 미중 간의 협상 자체가 일단은 무역 협상에 임박해지면서 일부 이러한 문제들이 좀 해소될 것이라는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달러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것이 있느냐? 유로존에서 일단 그리스가 일단 구제금융에 일단 졸업을 하면서 긍정적인 힘을 보탠 것과 그리고 관련해 달러의 최대 상대 통화 합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유로의 가치가 상승세를 보면서 달러의 약세를 두 번째로 일단은 네, 영향을 미쳤고요. 세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를 비판한 점도 일단 달러 약세에 일단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래서 현재 달러 약세로 인하다 보니까는 현재 아시아장에서도 일단 유로텍스와 골드의 경우에는 또 강한 매수세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제 좀 종목들로 보자면 이제 안전자산이 이제 골드도 있고 또는 통화상의 유로텍스도 있지만 크루드 오일의 경우에도 일단은 배럴당 우리가 몇 달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네. 원자재 가격에도 충분히 미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그리고 골드 그리고 네 통화상 이렇게 있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일단은 통화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전 달러 대비 일단 같은 안전자산 이제 골드하고 이제 원자재 가격도 큰 네 변동성을 같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종목들을 위주로 조금 더 요즘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부분 종목들을 네,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역 갈등이 가장 큰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은데요. 이 무역 갈등에 의해서 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갔다면 최근에 좀 반대가 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 다음 이슈도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지속적인 이란 제재 그리고 무역 협상 기대 속에서 유가는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번 이슈도 새롭게 나왔습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률을 방출에 나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 이슈는 또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이슈 자체가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많이 소식통에 의해서 일단 부각되진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이러한 이슈 자체는 일시적인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이러한 내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셔야 될 게, 이러한 뉴스나 이러한 이슈 등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일단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일단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또한 이러한 제재의 경우에는 일단 11월 달까지 일단은 좀 기간이 조금 더 있는 점, 그리고 전반적으로 유가의 상승 요인부터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일단은 뭐 이러한 제재들도 있겠지만요. 두 번째로 무엇이냐?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무역 분쟁 자체가 조금 더 완화된다고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자체가 좀 완화됐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협상 자체가 조금 더 완화된다고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유가의 상승을 더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이슈로 단기적으로 일단은 이슈를 조금 더 가라앉힐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상승세는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반적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65달러 부분까지 내려갔을 때는 계속 11월까지는 매수세로서 일단 유지해 주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도 지금 65달러에서 움직임 보이고는 있지만은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종목을 위해서 분석을 들어갈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이슈는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멘토님의 의견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자, 본격적으로 저희 해외 선물 시장에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한 줄 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일단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이 말을 한 내용인데요. 네. 쉬운 것을 자꾸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인간의 특징이다입니다. 이 워렌 버핏의 말이라고요? 네. 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전반적으로 우리가 거래를 할 때 기본적으로 뭐 차트를 보거나 또는 펀더멘털적으로 이제 기본적 분석으로 뭐 이슈라든지 전반적인 정세를 보면서 이제 대응을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 기술적 분석, 아니 좀 중장기 관점에서는 약간 펀더멘털적인 부분, 약간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하면 되는데 항상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내가 참고할 만한 것이 무엇이 더 있는지 또는 추가적으로 조금 화려한 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충분히 일단 현재 제가 지금 다루는 이슈 자체는 이제 글로벌 이슈인데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매수와 매도가 모두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느 자리든지 매수와 매도가 다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단순하게 접근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어렵게 생각하다 보면 사실 이제 매수와 매도 자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혼동성이 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원칙을 지켜오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대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가이드 한 문장을 제시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이드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장에는 어떻게 트레이딩 전략을 펼치셨고 또 오늘장에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먼저 유로팩스의 경우에는 현재 제가 기본적으로 120틱 차트나 300틱 차트를 보는데 조금 더 지지자 라인을 보기 위해서 5분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의 경우에는 일단은 시장에서 약간 약세가 나타났다가 바로 시가와 고가를 올라타면서 이제 매수세가 좀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일본 이슈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달러 자체가 약세를 보면서 유로화 자체가 좀 강세를 나타냈죠. 그리고 또한 이제 그리스의 일단은 구제금융 자체가 일단 졸업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전일의 경우에도 저도 이제 1.144, 109라인 부분에서 매수로서 일단 시가고가 라인까지 이제 가져갔고 그 이후에 새벽장에서 조금 더 강한 매수세가 나타났던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이제 달러의 경우에는 계속 이제 조금 더 약세가 어떻게 보면 최근 너무 달러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흐름을 보면서 유로팩스 기존의 매수세가 좀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일단은 이제 9월에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리고 또한 이러한 흐름을 맞춰가기 위해서 미국의 견고한 흐름 경제 지표 자체가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강달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오늘 당일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1.15358 라인 자체가 무너지기 전부터 일단 매수로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위쪽에서 일단 매수로 따라가기보다는 오늘도 아래쪽에 시가하고 저가가 같이 위치해 있는 만큼 이 라인 자체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매수비로 그리고 충분히 일단은 1.153 오라인 자체도 무너지지 않을 때는 매수가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상승 시는 어디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느냐? 1차적으로 일단 1.158 라인과 그리고 2차적으로는 1.16 라인까지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요. 크게 조금 더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 1.166 라인까지 다만 충분히 지금 이 라인에서 바로 상승하기보다는 분명히 또 눌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1.158 라인과 1.16 라인까지 열어두신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5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의 경우에는 전일 일단은 현재 10월물 차트인데요. 많이 흔드는 자체의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위아래로 일단 등락 자체가 보였는데 국제유가 자체는 일단 변화 요인이 제한된 쪽 가운데서 달러 약세에 힘입어서 일단 상승세는 보였었지만은 전반적으로 큰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약상승으로 일단 마감을 하였습니다. 미국의 일단 행정부가 이란의 원유 수출에 대한 강력 제재를 표명한 부분들도 일단 상승 부분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일단 이란산 원유를 일단 수입한다면 해당국에 2차 제재까지도 달해간다는 이러한 발표를 했었습니다. 다만 시리아 내전이 일단 사실상 마감되었다는 소식 여파로 일단 상승은 조금 제한된 부분을 보였는데요. 지금 금일의 경우에도 일단 시가 65.44 라인하고 65.38 라인 자체가 아래쪽에서 같이 붙어있는 만큼 강한 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일 고점을 쉽게 갱신 못했기 때문에 현재 무리한 대응보다도 지금 잠깐 눌림했을 때 시가 저가 라인이 무너지지 않고 전거래 고가 라인 자체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돌파됐을 때 매수 방향으로서 열어두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상승 시에 위 상단으로는 66.40 라인까지 일단 열어두신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시가하고 저가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 했을 때는 1차적으로 전일 시가 라인과 그리고 전일 저가 라인까지 그래서 1차적으로 65.20 그리고 2차적으로는 64.85 라인까지 열어두신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하단 밴드로는 64.85 위쪽으로는 66.40까지 열어두면서 약 200틱 이내에 제한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골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의 경우는 지금 아시아장에서도 지금 강한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지금 매수세가 일단 전일 고점을 갱신하면서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유로 FX도 그리고 오일도 그리고 골드도 지금 차트의 공통점을 보면은 오늘 당일 시가하고 저가가 아래에 같이 붙어 있으면서 강한 매수세들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분 자체는 일단 달러의 요인에 의해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전일의 경우 일단 골드의 경우에도 강한 조금 매수세가 나타났었는데 금은 일단 달러 약세에 힘입어서 일단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비철금속 자체도 일단은 중국의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일단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금일 골드의 경우도 1차적으로 일단은 1199라인 자체가 무너지기 전까지 일단 매수비로서 열어두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며 금일 시가 저가라인까지는 일단은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매도된보다도 차라리 눌린 매수 자리를 유리하게 찾아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럼 1차적으로 일단 1202라인대가 안착된다고 했을 때는 1206라인과 그리고 1210라인까지도 열어둘 수 있으면서 평균적으로 골드의 경우에는 진폭 자체가 작게 나왔을 때는 약 60에서 80틱 이내지만은 원래 평균적인 당일 진폭 자체는 약 120에서 140틱 정도 나왔기 때문에 오늘 당일 저가로부터 충분히 올라온다 했을 때는 1210라인까지도 달러 약세가 지속된다면은 1210라인까지도 충분히 열어둘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스닥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의 경우에는 일단 시가 고가가 위치해 있는 만큼 일단 위쪽에서 강한 저항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차적으로 하락 시에는 전일 저가 라인과 그리고 위쪽 상단 시에 매수 대응은 전일 시가인 7,390라인대를 돌파하고 나서부터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움직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미국 증시 개장 이후부터 그 이후에 방향성을 잡히고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요, 8년 만에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졸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이현민 멘토님께서는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또 라인을 짚어주시기 계시기 때문에 또 다시 보기를 통해서 유용한 전략들 메모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글로벌 명품 기업들이 중국 밀레니얼 세대를 주요 구매 타깃으로 삼고 집중 공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명품 시장은 왜 중국 젊은 층을 집중 공략 대상으로 삼은 건지 첫 번째 차이나 이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중국이 전문 인력 확보에 총력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가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먼 걸까요? 잠시 후 중국 반도체 굴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오늘은 저희 김영철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결을 해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함께 이슈 분석에 앞서서 전일장 중국장 마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해 종합지수 그리고 항생 모두 상승을 했네요. 네, 일단 다행히 3대 지수 모두 반등에 좀 성공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무역 협상이 재개된다라는 부분들이 그동안 이제 중미,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투심을 좀 위축시켰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협상 재개 다시 테이블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또는 그렇게 믿고 싶은 시장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 무역 협상 재개 이슈가 아니더라도 그간 지수가 이제 뭐 다이렉트로 한 5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일단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반등의 폭이 크지 않았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뭐 기술적인 반등 정도의 의미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22일, 23일 무역협상 재개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돌파구는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뱉어놓은 말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해석을 하시고 지수를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소개부터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일단은 뭐 소득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소비 역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뭐 움직임이 글로벌 트렌드인데요. 특히나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명품 쪽에 대한 소비는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 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부패 단속이 지속적으로 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명품 시장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슈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 글로벌 명품 기업들이 이 중국에 좀 점포를 늘리고 있는 상황인가 봅니다. 네, 일단은 올해 상반기 쪽 같은 경우 중국 실적 이제 프라다 같은 경우에도 이 계열 브랜드 한 7개 정도를 신규로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점포를 열었고요. 그다음에 명품이죠.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9월 달에 이제 매장을 열 그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루이비통 뭐 헤네시 그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구가 한 1,000만 정도가 되는데 요 우한에 루이비통 매장을 냈고 이 외에도 지금 뭐 지속적으로 글로벌 명품 기업들이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매장을 늘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실 한 2, 3년 전인가요? 뭐 최근에도 뭐 기사로 많이 나왔었는데 해외 글로벌 기업 명품 기업들의 주가를 움직이는 게 중국의 이제 큰 손들 해외 여행을 통해 가지고 뭐 구매를 해 오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자주 기사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글로벌 명품 기업들이 중국 큰 손들에 대한 입맛 그리고 손쉽게 구매 그리고 뭐 이 기업들 자체들도 매출을 손쉽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다이렉트로 이제 중국 쪽에 매장을 여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늘려나가고 있고요. 특히나 중국의 이제 명품 기업들이 이제 타겟층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젊은 소비층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다자녀가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이 풀리기 전에 한 자녀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소황제라고 이야기들이 하면서 밀레니엄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어려움 없이 소비가 미덕인 그런 세상에서 태어났고, 특히나 이제 빈부격차가 워낙 큰 그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자랐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 큰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소비 여력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쪽 중국 쪽에 이제 강력한 상류층 또는 이제 중상류층이 새롭게 막 등장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 시장을 상당히 좀 집중적으로 타겟팅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글로벌 명품 기업들 주가 추이가 중국에서 이제 출국자 수 이런 것들과 비교해가지고 분석 보고서가 나오는 부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중국 쪽에 이제 그러니까 들어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데이터가 증가된다라는 기사 또는 추이가 좀 접한다라고 하면은 해외 명품 기업 글로벌 투자에 충분히 힌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경제 성장은 조금 둔화가 되고 있는데 명품 소비는 꾸준하다는 게 정부에게는 좋은 소식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이 특히 중국 젊은 층을 공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밀레니엄 세대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된 그런 쪽에서 이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1990년대 이후 출생 주린이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세대들이 상당히 이제 소비 여력이 크다 보니까, 이러한 타겟층을 젊었을 때 잡아놓으면, 사실 본인이 선호하는 명품 브랜드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브랜드를 어렸을 때부터 좀 접하고,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쪽 라인, 그쪽을 꾸준하게 구매하는, 그러한 이제, 그 명품을 통해서 자기 색깔을 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고, 실질적으로 처음 이제 접한 브랜드 또는 이제 자기가 선호하는 어렸을 때 이제 선호하는 브랜드가 생기면 그런 부분들을 끝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소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젊은 층들을 공략하는 거는 너무나 좀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에르메스나 아니면 루이비통 이런 이제 그런 기업들도 그냥 과거의 명품이 아니라 이커머스나 아니면은 안면인식 기술 이러한 부분들과 같이 이제 중국 로컬 기업들과 협력을 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파급력도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의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소개부터 들어볼게요. 사실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면 분할 재상장 이후에 주가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사실 이렇게까지 빠질 것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투자자분들도 많이 없었고 여의도 증권가 애널리스트들도 분할 이후에는 상당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주가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기대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부진하죠.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 쪽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도 그렇게 좋지 않고 삼성전자 분석 보고서 우려감이 있는 분석 보고서 보면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의 관련 이슈를 좀 뽑아왔습니다. 네, 말씀대로 이 중국에 관한 반도체 이야기를 좀 분석을 해봐야 저희 산업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한 모양입니다. 네, 일단은 아무래도 중국 역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쪽을 집중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굴기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의지가 상당히 좀 강했는데요. 근데 이게 기술 집약적 산업입니다. 물론 이제 장치 산업이고 장치 산업이자 기술 진제학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쉽게 사실 그 진입장벽을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이제 따라 올려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돈을 쏟아가지고 바로 이제 클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이제 장치 산업이나 아니면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이러한 부분들을 쉽게 끌어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장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돈을 쏟아부으면 지어낼 수는 있습니다. 지어낼 수는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기술 집약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얼마나 이제 빠르게 고효율을 이제 뽑아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기술의 축적과 노하우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쪽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현재 20개 이상의 공장이 건설되고 있거든요. 정말로 이제 중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한 5년차, 10년차 경험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사실 이쪽에 대한 수급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기사화가 됐지만, 국내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기술진, 근무했던 사람들을 중국이 연봉을 한 3배를 튀겨서 주고, 그 외에 플러스 알파 옵션까지 이제 제공을 하면서 데려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많았었는데, 사실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호소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앵커님이나 저나 아니면은 일반 회사원에게 어디에서 지금 받는 연봉의 3배를 준다라고 하면은 사실 마다할 이유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애국심으로만 호소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 지속적으로 좀 기술 인력들을 스카우트해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요 보도는 사실 약간 좀 오버가 된 보도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사들을 내놓으면서 사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쪽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시장에 좀 어필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는 중국 관련된 기업들,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향후 중국 쪽에서 제2의 삼성전자, 제2의 SK 하이닉스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분명히 없습니다. 왜냐면은 자금을 쏟아부으면 어쨌든 시간이 걸리면은 이쪽에서 5년, 10년, 물론 그 이후 그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만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조선업 쪽 보면은 대표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물론 이제 조선업 역시 장치산업이고 기술 집약적, 물론 이제 반도체만큼 기술 집약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중국 쪽에서 이제 따라온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향후 한 2, 3년 이상의 긴 호흡에서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망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텐데요. 자, 오늘은 어떤 기업인가요? 바이오 제약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어쨌든 제약 바이오 쪽이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 쪽 같은 경우에 이 가짜 제약 파동 이슈, 글로벌 이제 슈퍼스탁을 통해서도 다뤄드렸었고,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프로그램을 잘 챙겨보신 분들 같은 경우, 중국 쪽 이슈, 국내 제약사 쪽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좀 이슈가 되겠다라고 이제 캐치하신 부분들은 국내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분명히 좋은 도움이 됐을 건데요.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놓고 보면은 지금 국내 제약주들 분명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빠진 이후에 분명히 반등에 대한 시그널, 힌트를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항사제약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신약 개발 업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취제는 2위 제약 회사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그 HLB, 아파티닉 관련된 부분들이 HLB도 저점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외에 이제 그 피르티닉 같은 경우 메가 신약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 수준에서는 분명히 좀 접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61.750 위안, 그리고 목표가는 70.000 위안, 그리고 손절가는 60.000 위안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은요, 이 중국 항암제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항서제약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넘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미국 상원위원회가 에너지 산업과 블록체인의 전문 여부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갈 것이며 블록체인 기술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이죠. 징둥닷컴이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새롭게 구축합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생태계에는 어떤 바람이 불어오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인 이슈 앤 가이드를 새롭게 꾸며줄 분이 새롭게 나오셨습니다. 네, 서른지 멘토님이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과는 또 처음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글로벌 슈퍼스탁 시청자분들, 처음 인사드리는 서른지 전문가입니다. 앞으로 화면으로 자주 인사드리면서 보다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이슈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소개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상원위원회가 블록체인 기술의 효율성과 관련해 오늘 22일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에너지 산업과 접목되었을 때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에너지 산업을 접목시킨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주로 효율성과 전력 사용 문제에 관한 논의라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게 될까요? 네, 미국 에너지 천연자원위원회는 에너지 효율성과 블록체인을 주제로 블록체인 기술이 에너지 산업에 접목되었을 때의 효율성과 전기 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에너지 분야에 어떠한 효율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청문회의 목적이라고 밝혔고 주로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탈중앙화된 에너지 공급을 컨트롤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에너지 공급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적인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을 때 에너지 배분과 전력 통제, 전력망 구성,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의 컨트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될 것입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때 많은 양의 전력이 소모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드웨어적인 방안, 그리고 전력 가격 상승 등이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이 부분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원위원회가 에너지 산업과 블록체인에 관련지어 청문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생활에 아주 밀접하고 해킹 및 테러, 사용량 폭증, 자연재해에 따른 블랙아웃 가능성을 대비한 논의이기 때문에 향후 영향력이 아주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블록체인과 에너지 하니까 지금 떠오르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베네수엘라입니다. 사실 베네수엘라는 유가 급락으로 경제가 마비되면서 페트로라는 암호화폐를 발행을 했는데요. 현재 좀 상황이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네, 페트롤을 발행했다고 해서 그리 상황이 나아지진 않습니다. 다만 페트롤 가치가 베네수엘라 화폐 가치 하락보다는 덜하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즉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 화폐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페트로 가치는 $60 정도 되는데요. 베네수엘라의 화폐 가치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에 베네수엘라는 새로운 실물 화폐인 볼리바르화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1페트로당 3,600 볼리바르로 측정했는데 베네수엘라의 최저임금도 1,800 볼리바르로 3,000%, 즉 30배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페트로와 연동되는 구조로 화폐를 구성했는데 이런 실험적인 정책은 금융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노출되는 상황이라서 현재 베네수엘라는 그야말로 혼돈 직전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는 이 페트로와 볼리바르, 즉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 화폐와 실물 화폐 연동의 실험에 대해서는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함께 분석을 해볼 텐데요. 먼저 어떤 이야기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동닷컴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해 전자상거래 생태계를 지원합니다. 17일 징동닷컴에 따르면 기업 고객이 자체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플랫폼을 출범하였습니다.
플랫폼의 명칭은 JD 블록체인 오픈 플랫폼입니다. 네. 사실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차이나 이슈에서 자주 나오던 기업인데요. 이 징둥하면은 알리바바에 이어서 제2위의 전자상거래 업체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이번 이 상거래 생태계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축이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애플의 아이폰이나 구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를 통해 어플을 이용하고 그 개발자가 관련된 수익을 가져가는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기업 고객, 즉 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자가 징동의 JD 블록체인 오픈 플랫폼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을 만들고 이 안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상거래에 관한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이 JD 블록체인 오픈 플랫폼을 통해서 기업 고객이라면 누구나 특별한 인프라가 없더라도 물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입니다. 즉 애플이나 구글은 징동이 되고 JD 블록체인 오픈 플랫폼은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는 스마트폰에서 어플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이를 통해 상품 추적, 자선 및 기부, 진품 증명, 재산 평가, 거래 종결, 디지털 재산권, 생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훨씬 좀 이해가 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좀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 소비자들은 좀 어떤 편의성을 갖게 될까요? 네, 대표적으로 보면 상품 추적, 자선 및 기부, 진품 증명, 재산 평가, 거래 종결, 디지털 재산권, 생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실물로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 진품 여부를 JD 블록체인 오픈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소비자들이 이를 진품 증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콘텐츠 서비스로 따져보면 관련 콘텐츠의 디지털 재산권을 검증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결론은 서비스로서의 소매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징동닷컴 전략은 자체 선진 기술과 인프라를 다른 기업과 산업에 제공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블록체인 플랫폼은 쉬운 사용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서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태평양보험이 플랫폼의 1호 사용자이고 중국 보험사는 전자 송장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플랫폼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추후 다른 전자상거래 기업에게도 굉장히 모범 사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암호화폐 시장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또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멘토님, 오늘 처음이신데 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점점 진화하는 글로벌 블록체인, 한국만 제자리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희 암호화폐 전문가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한국에 대한 암호화폐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많이 바라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좀 그런 편이죠. 네, 저희 전문가님도 좀 동의하시나요? 아무래도 좀 탄력을 받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많이 좀 더딘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가이드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에너지 그리고 전자상거래 등 다양하게 블록체인 기술들이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계속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당장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중국은 기업 혁신을 위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블록체인에 뛰어들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트코인입니다. 블록체인이 가상화폐밖에 없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블록체인 기술이 현실과 개개인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가상화폐가 최고의 방법입니다. 징동은 자체 플랫폼을 활용할 블록체인 기술의 가상화폐를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가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 설아 전문가님께서요, 코인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을 하셨다고 합니다. 코인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 또 어떤 정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에너지 효율성 관련 청문회 이슈가 나와서 에너지 관련 코인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파워 레저 매매 가이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당장 청문회가 파워 레저 가격에 영향을 주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차트를 보시면
193.08원에 현재 저점 지지라인을 형성했다고 보시면 돼요. 움직임 폭은 넓지 않기 때문에 단기 급등을 보기보다는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P2P 거래 활성화에 기대를 걸면서 장기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태양광이 다시 살아나면서 폴리실리콘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신규 접근은 자제하시고 접근을 하시더라도 일봉 추세로 하루 돌파했다고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일봉 추세 돌파를 확인하고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보유자는 193원 라인 이탈 시 손절해야 되는데 분할로 190원까지 손절 잡아주시고 그리고 253.80원을 이제 박스 상단, 즉 저항대로 보시면 됩니다. 253원 돌파 시 이후 대응은 톡스타 설리의 힐링 투자 캠프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파워랬죠.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 코인의 대표 주자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장기 투자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에 좀 시세가 많이 안 좋은데 장기 투자 말고 단기 투자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을까요? 단기로 보기에는 지금은 조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긴 좀 그런데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이제 톡스타 설리의 힐링 투자 캠프로 들어오시면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요즘에 시세가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또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설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또 코인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멘토님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요,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더욱 풍부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주식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